마감 카운트다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는 쪽 이슈 들여다보면서 대응 전략 챙겨볼까 합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앞서서도 살짝 힌트를 드렸듯이 원격 의료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원격 의료라는 것이 이제 법제화가 정말 될까요?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들썩였습니다. 상시적으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전화로 의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증상이 있고요. 이런 약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의사가 이제 처방전을 내려주고 다른 이 비확진자가 가서 약을 받아오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됐었죠. 사실 이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가 오래전부터 이걸 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흘렀는데 이제 법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원격 의료를 진료를 본 그런 상황인 건데요. 2019년도에 612억 달러에 불과하던 이 시장이 2027년이 되면 앞으로부터 5년이 지나고 되면 5,5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지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법제화되면 앞으로 그 건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관련주들 무엇이 있냐? 오늘 특징주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종목들이 거론되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대표 원격 의료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슈는 발생이 됐고 실질적으로 법이 통과가 됐을 때 진짜 실적이 찍히고 그래서 주가가 좋아질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과장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닥 그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슈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오른 그냥 잠깐 바람일까요? 아무래도 요즘 사실 시장 자체가 그닥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슈성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이 수급이 더욱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인 측면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정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질적인 수요까지 가겠느냐. 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격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네. 내가 아프고 어느 정도 거동이 그래도 가능했을 때는 병원에 직접 가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병을 낫게 되는 데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저라든지 아니면은 제 애가 아팠을 때는 확실히 이 대면적으로 가서 주사라도 한 대 더 진료를 받는다거나 처방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더욱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원격 치료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부분이 퀘스천 마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토지가 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다 5분 안에 다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가 첫 번째 의문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이걸 운영을 했잖아요. 네.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실적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해 그렇게 비대면 진료가 늘어났다면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지금쯤이면 이제 1분기 실적으로 이게 확인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네,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지 않다는 것은 결국 비대면 진료가 정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너무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게 이슈가 있을 때 들어가서 내가 만약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번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 시절 그쯤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뛰어올랐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타이밍 못 잡아서 못 판 분들이 이번 타이밍에 그냥 빠져나오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률이라든지 네. 이쪽까지 안에 들어오시게 된 분이라면 충분히 지금 손절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전량을 손절을 하기에는 부담감이라든지 투자적인 심리에 의해서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르고 나면은 의외로 이 종목 관련돼서 보는 눈이 객관적으로 변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이제 손절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내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의료주. 오늘 분명 이슈를 머금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서 살펴드리긴 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잘 빠져나올까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오늘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슈 1번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물가 그리고 집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외식 많이 하십니까? 외식 물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참 많습니다. IMF 이후 이렇게 뛰어오른 적은 없었다라는 기사도 나올 정도인데요.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6% 넘게 뛰어올랐고 세부적으로 봤을 땐 치킨값 많이 올랐고 생선 회값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런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39개 외식 품목 다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식하면서 돈 많이 쓰느니 그냥 집에서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집에서 복잡하게 먹지 말고 간편하게 먹자라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간편하게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가의 음식이지만 집에서 먹자 뭐 이런 분위기도 또 나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한 음식 그리고 고가의 음식 다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음식료 업종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30% 엄청난 급격한 상승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집밥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최고다라고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물론 최고가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조금 올라가려는 힘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터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음식료 관련주들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요? 물론 이제 뭐 곡물가 상승이나 원재료값 상승에 대한 어떤 뉴스들은 많이 들리긴 하는데요. 전반적인 시각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이 차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보게 되면은 이때 사실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안 좋아지게 됐죠. 그러다가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전가를 시키게 되고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네. 실적이 더 안 좋아지던 것이 멈추고 네.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고요. 네. 살짝적으로 옆으로 이제 더는 안 좋아지지 않고 네. 일부씩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네. 이제 관측이 나오게 되면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대부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관련돼서 과연 누가 더 가격 전가를 용이하게 하겠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점적인 지위를 많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 전가가 용이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1분기 실적 관련돼서도 생각보다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이러한 이제 과점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 전가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화이트 진로라든지 뭐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소주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그 전에 일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소주의 가수요가 늘어났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과점적인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가격 전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쪽이 조금 더 편하겠죠. 아무래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이 음식료 관련된 업체 중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누구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양식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라면 관련돼서 수출에 네. 대한 비중 네. 자체가 높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이 삼양라면, 네, 삼양식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 자체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이런 포커스로 맞춰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식자재 유통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바로 CJ 프레시웨이라고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가격 전가라는 것 자체가 P2C보다는 P2B가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뭐 서민 음식인데 이거를 100원이나 올리다니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격에 대한 저항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B2B를 영위를 하면서 가격 전가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CJ 프레시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분기 실적은 사실 비수기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컨센서스가 한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한 90억대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은 다소 조금 못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2분기로 가게 될수록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전가에 대한 부분을 못 올렸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게 되어 있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2분기 때 넘어가게 되면서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기저에 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더해서 그 앞서 이제 술 관련 이야기 살짝 주셨는데 소주값 뭐 인상, 뭐 맥주값 인상 실제로 되기도 했고 또 오늘부터 이제 영업시간 제한 풀리고 그렇죠. 하면서 뭐 만나자, 회식하자, 술 문화가 또 다시금 이제 살아날 것 같은데요. 주류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분기 때 살짝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 때 만약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이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지금 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이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음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말이죠. 바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주가가 이렇게나 밀립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주가 왜 이럴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주가부터 보시죠. 46만 원까지 올랐었던 지난해 여름 네이버의 주가인데요. 지금 30만 원대가 최근 깨지기도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요. 지금도 뭐 매일 빠지기 일쑤입니다. 카카오는 뭐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17만 원대까지 올랐었던 지난해 여름. 그런데 지금은 10만 원대를 깨지고 8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었어요. 우려는 이겁니다.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데 여기 플러스에서 실적이라도 좋으면 그나마 이제 주가가 받쳐줄 텐데 실적이 올해 1분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증권사의 전망들이 나와서요. 대부분 뭐 카카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자료인데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 줄고 1년 전과 비교를 했으면 더 줄고 뭐 이런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수를 이룹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럼 희망은 없느냐? 아니죠. 분명히 이 두 업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한 플랫폼 업체로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또 사실입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업체들이 될 것임은 분명한데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야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사실 수 있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장기라면 뭐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까지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이 대표적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라고 불렸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 리오프닝에 대한 이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거기서 일단 한 번은 꺾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기에선 사실 또 이러한 성장주들이 길을 못 펴는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스닥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다가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투자의 심리라는 센티먼트 자체가 그닥 좋지 못하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림도 보게 되게 되면은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증가하는 기업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굳이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림이 그닥 좋지 못한 종목에 과연 어느 정도나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네이버,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급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이 자체의 시가총액이 이미 이런 하나하나의 모멘텀으로 움직이기엔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과연 어느 정도나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투자 심리의 완화와 함께 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자회사 관련된 상장에 대한 문제가 발목을 계속 좀 잡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에서 이러한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만약 이런 것을 활용하는 이제 자회사가 생겼을 때 과연 정말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자회사 상장 안 하겠느냐. 이 부분도 아직 담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는 저는 네이버가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나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여유 있는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시라라는 이제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요. 참고로 이번 주 15일인가요, 과장님? 혹시 일정이 네이버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과장님. 이번 어닝 시즌에서 그래도 좀 좋은 수익, 좋은 실적을 내놓을 만한 뭐 섹터라든지 기업, 그럼에도 주가가 가장 중요한 거, 주가가 이제 선반영되지 않은 뭐 그런 쪽 뭐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실적이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섹터 중에서도 하나의 종목이 잘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이 그 다음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PCB 같은 경우에 해성 DS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바로 그날 PCB 관련된 업체들 다 올라가게 되고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맞아요.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보니 SK이노베이션이 뭐 실적 전망이 아주 좋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조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 팍 튀어 올라오고는 있는데 만약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딱 차트 열어봤을 때 그동안 뭘 올라간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매수를 좀 걸어봄직은 할까요? 만약에 올라간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보이시면은 충분히 저는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실적 잘 나올 거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수급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기인을 하게 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찾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가지 분석을 했고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양대 시장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상승을 하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2690선에서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한 918선에서 마무리했는데요. 920선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면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1,2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 파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운수장비 업종과 유통업종은 다시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물량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은 IT 쪽으로 물량 내려놓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화학업종과 오락문화업종을 물량 내려놓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하시면 오늘 1230원 선 돌파하면서 1234원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그동안 신저가를 연일해서 기록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 66,700원 선에서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 109,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 쪽에서 담으면서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선 그리면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가던 성장주들 연일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네이버보다 카카오 쪽의 약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또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에코프로비엠 2% 가까운 상승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LNF는 그동안의 상승세에 따른 소폭 조정받고 마감했습니다. 2%가량 빠지면서 마무리했고요. 펄어비스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사료주들 연일해서 강세 보이고 있죠. 오늘도 또 강세 받아갔습니다. 무려 4가지 종목이나 오늘 상한가 안착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사료값이 오르면서 오늘 육계 관련주도 강세였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곡물과 사료값이 오르면 또 육계 관련주 닭고기 값도 오를 거다라는 소식 안나오면서 육계 관련주들 강세였고요. 마니코는 23%가량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장중 강세 보인 종목 있었습니다. 맥스트가 강세로 30% 가까운 강세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긴 꼬리 달고 마감한 상태고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장중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JTC가 장중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 하락 안나하면서 오늘 하한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